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를 시작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와, 이런 방식이 진짜 통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확률이 높고 그리고 효과가 좋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몇몇 기린이분들은 벌써 예상을 하실 텐데요. 뭐야 기리, 벌써 5월이 된 거야? 그러면 그거 다뤄야지. 네, 맞습니다. 2, 5, 8, 11 이렇게 1년에 4번 이거를 꼭 다뤄야 되는데요. 과연 도대체 뭔데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기니까 쉽고 재밌고 깔끔하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그 투자 방법은 MSCI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MSCI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기릿이 직접 발견했다라고 말할 순 절대 없고요. 당연히 예전부터 있던 방식이고 그리고 플러스 수많은 뉴스기사 그리고 많은 증시 전문가들 특히 3프로에서 나오는 염승환 부장님도 이런 방식을 소개한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공부할 가치가 있겠죠. 자, 일단 MSCI가 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를 이렇게 쳐보면은 뭔가 좀 정신없이 적혀있지만 특징적인 단어 몇 개만 알면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MSCI 국제 및 세계 자본 지수들은 1970년도 이래로 산출되어 왔다. 여기서 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스피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있죠. 그 지수들처럼 어떤 것을 수치로 나타내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가장 유명한 지수로는 MSCI 월드와 MSCI EAFE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 지수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MSCI 지수들은 국제적인 자기자본 포트폴리오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벤치마크 지수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이런 것들과 같은 소극적 투자 상품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자, 일단 한국인 기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릿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베트남이나 저런 신흥국 그러니까 인도 같은데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데 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공부할 시간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고객님 베트남 알아보러 오셨구나. 얼마까지 알아? 아니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매분기 꼼꼼하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SCI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곳을 투자할 때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1년에 4번 2, 5, 8, 11월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해서 그 사이 좋은 주식은 넣고 조금 별로인 건 다시 빼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죠. 참 쉽죠? 자, 그리고 무려 이 MSCI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무려 6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이 MSCI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 MSCI가 갑자기 한국이 안 좋아 라고 판단한다면은 이 60조에 가까운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60조 하니까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본다면은 여기 이 MSCI 안에 종목이 들어가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몇 천억이 쉽게 움직인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주식에 A라는 주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갑자기 몇 천억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식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작년 마지막 MSCI 리밸런싱이었는데요. 그때 결과가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 11월에 SK바이오팜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을 편입한다고 발표한 날 이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편입하는 날은 한 2에서 3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은 그동안 1.5%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짝 빠지다가 올랐다가 떨어졌군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SK케미칼 여기 보시면 이때 발표가 나고 실제로 편입된 건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종가 기준으로 27%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고가는 더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작년 11월에 두산중공업도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때 두산중공업은 17.8%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3주 만에요. 자, 그런데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편입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편출도 있겠죠. 자, 편출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날부터 종가 기준 마이너스 2%, 그리고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작년에 아모레퍼시픽 우도 편출이 되었는데요.
그때 한번 쭉 빠졌다가 겨우 올라와서 종가로는 3.6% 올랐지만 이 동안은 주주분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 예시를 보면은 한이길이 아까 네가 말했잖아. 2, 5, 8, 11이라며. 그런데 왜 작년 11을 가져오고 올해 2월은 안 갖고 온 거야? 올해 2월에는 네가 말하는 대로 안 흘러갔나 보지. 하지만 2월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2월에는 편입 편출된 종목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작년 11월 예시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교적 흐름이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린이분들 MSCI가 뭔지, 그 다음에 MSCI에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면 어떤 흐름이 대충 나타나는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예상이란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발표하는 거는 5월 11일날 그때 발표합니다. 그러고 보니 5월 11일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군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SKIET 그날에 상장할 예정이죠. 자,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MSCI 지수 변경 HMM 하이브 SKC가 편입 가능성이란 기사가 뜬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변경에서 MSCI 한국 지수에 새로 들어갈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편입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조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금융투자업계 여러 곳에서 정보를 취합한 결과 5월 12일날 발표될 MSCI 반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 HMM, 하이브, SKC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아까 네가 5월 11일이라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이고요. 그리고 5월 12일은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SCI는 4월 말 10거래일 중 무작위로 선택한 하루의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이는 5월 27일 장마감 이후 지수에 반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날 발표를 하고 5월 27일날 그때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도 시험을 보는데 답을 미리 알려주고 난 다음 3주 뒤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HMM, 하이브, SKC는 현재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MSCI 지수 신규 편입이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작으나 녹십자, 카카오게임즈, 한미사이언스 등도 지수 편입을 기대해볼 만한 후보군에 속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8월이나 11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게 있으면 빠지는 게 있겠죠.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현대해상, GS리테일, KMW 등이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이번 지수 변경 시점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공매도 부분 재개와 맞물려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는 5월 3일 기린이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MSCI 지수에서 빠질 만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공매도 세력들이 그거를 냅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지난해 지수 제외 종목군의 편출 효과는 지수 편입 종목군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까 보시다시피 지수 편입 종목들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편출된 종목들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기린이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공매도 금지 효과로 해석한다면 올해 MSCI 지수 제외 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편출 예상인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현대해상, GS리테일, KMW 이렇게 7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이 생기겠죠. 그 종목들은 공매도한테 물어뜯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그 리스크를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위기사의 편입과 편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에는 HMM, 하이브, SKC 이렇게 3개가 매우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카카오게임즈, 한미사이언스는 조금 낮은 확률, 그리고 편출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현대해상, GS리테일, KMW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은 5월 12일이 돼야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상이라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편입 종목의 몇 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도 오르고 있고요. 자, SKC도 또 오르고 있죠. 그리고 녹십자는 이렇게 바닥을 기는 모습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군요. 자, 위 네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정말 짧게 보시자면은 MSCI 편입 종목 매수해볼까 이런 기사가 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MSCI에서 만드는 한국 지수의 HMM, 하이브, SKC, 녹십자 등이 새로 편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들 종목이 MSCI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해 매수에 나선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GS리테일, 오뚜기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걸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 편입이 된다면은 HMM은 2,700억이나 유입이 되고, 하이브는 1,200억, SKC는 1,000억, 녹십자는 800억 정도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들이 한 번에 확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MSCI는 다음 달 현지 시간으로 11일 편입 종목을 발표하지만 실제 편입되는 날짜는 같은 달 28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의 뉴스 기사, 그 다음에 MSCI가 뭔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기린이분들 다들 이해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히 어떤 투자 방법이 존재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미리 예상되는 종목을 적은 비중으로 선침해서 기다린다. 그리고 5월 11일, 우리 시간으로는 5월 12일 발표 전날까지 흐름이 좋다면 기대감에 매도하거나, 혹은 좋은 주식이다, 사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편입될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거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홀딩해서 5월 28일까지 쭉 기다리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상은 틀리니까 예상이겠죠. 그래서 확실함을 위해서 5월 11일 발표 후 바로 매수한 다음 5월 28일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돈이 막 들어온다면은 5월 28일 이후에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린이 분들도 이 말 아마도 귀에 딱지가 앉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아는 뉴스는 뭐라고요? 뉴스에 팔아라. 자,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전부 절대라는 건 없겠죠. 이렇게 돈 벌기 쉬우면 다들 이것만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시장이 너무 안 좋거나 갑자기 그 주식에 악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정말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1년 이상 투자해도 마음이 편하다 라고 생각될 때만 투자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비중을 적게 매수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린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SC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린이분들 오늘 또 도움 되셨나요? 오늘 또 저 기린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양봉 하시길 바래요. 빠이요.